미 대선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될 거다? 저는 뭐 네. 트럼프가 될 확률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아, 있지 그래요? 않나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네. 녹록지 않다. 아, 보통 지금 지수가 현재.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가 되겠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이민자라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선거 과정이 네. 등록하고 투표하는 네, 것이 네.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불법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여론조사상으로 높은 지지를 하더라도 투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 샤이 투표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있을 아. 것이다라고 있고 그 해리스 자체가 호감도가 원래 높지 않은 후보이기도 해서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미 대선 예측을 위해서 이제 그 전문가가 한번 오셨다 가셨는데 네. 그분도 트럼프를 굉장히 확신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만약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가늠자인데 최근에 네. 펜실베니아에서 네. 트럼프가 이기는 조사가 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11월 이제 첫째 주 화요일, 11월 5일이 지금 그 미 대선 결과니까 결과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미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어느 정도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도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네. 북한이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되면 좋아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좋아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선거는 전쟁은? 빨리 전쟁은 종결될 겁니다. 음. 러시아는 그걸 거의 그대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 트럼프가 되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네. 제재가 헐거워지면서 네. 러시아는 북한하고 손을 더 이상 잡지 않고 한국하고 손을 잡으려 할 것이고 음. 전쟁 기간 동안 네. 필요했기 때문에 네.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네. 북한에 공을 들였지. 음. 실제로 러시아는 중국하고 다른 점이 러시아는 자동차, 조선 모든 부분이 텅 비어 있어요. 한국이 안 도와주면 안 돼. 특히 최근에 내가 러시아 갔을 때 북극 항로 개발을 전체 한국에 아, 그래요? 의존하다시피 합니다. 음.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거의 산업이 겹칩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북한한테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결코 안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러시아와 그 북한의 관계가 어쨌든 뭐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유리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한국에는 조금 더 유리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게 맞춰서 네. 조금 부드럽게 러시아와의 소통. 다행스러운 것은 네. 대통령이 특히 이제 첫 번째 그 우리 안보실장이 러시아 대사 출신이었으면 장호진 실장이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년 기자회견 때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BBC 기자가 대통령께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우리하고 러시아는 친근한 관계다라고 답을 해서 화들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굉장히 당연히 레드라인 넘으면 러시아를 우리가 뭐 완전히 봉쇄하겠다 이런 답을 기대한 사람이 전혀 의외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한국과 러시아는 지금은 비우호적 관계지만 네. 굉장히 엄밀하게 우호적 관계를 밑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이 굉장히 쉬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답변은 굉장히 지혜로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어차피 이뤄질 일이 그 아니니까. 기자회견 보고 연합뉴스 나와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 이 발언만큼은 굉장히 잘했다. 네, 이 발언만큼은? 아, 그래요. 우리 전 의원님께서 네. 민주당 출신이었다는 걸 잠깐 잊었었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네. 네. 이 발언만큼은 좋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제 북한이 이제 만약 러시아와의 조금 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더 호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제가 네. 보니까 중국도 녹록지 않은 게 네. 미국이 워낙 세게 제재를 하니까 음.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고 허세를 부릴만 하면 네. 대결해서 북한을 끼어 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동안에 북한이 보인 태도가 친중적이지 않았거든요. 러시아 옆에 붙어가지고 네, 네, 미운 네. 털도 박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중국 경제도 어려운 상태에서 북한을 도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는 네. 러시아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중국과도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던 걸로 보는데 네. 조금 관계를 호전시키자라고 그런 것이 북한을 옥죄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은 정말 끝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도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국제 정세도 북한에게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뭐 북한이 네. 솔직하게 속내는 중국 싫어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하자원 개발권은 거의 중국이 다 가져가다시피 강압적인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이 러시아도 없고 아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중국이 기대는 거지만 정상적인 상태라면 중국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은 진짜 이제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너무너무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